틸리의 조지시는 세 번째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5쪽부터 106쪽까지 내용이고요. 제목은 개체와 참여의 분리입니다.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존재가 개체화되면 될수록 그 존재는 더욱더 참여할 수 있다. 어떤 한 개인이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어떤 조직에 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체, 뭐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어떤 단체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그 단체가 하는 활동에 더욱더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단체에 참여할 수가 없죠. 이미 그 안에 속해 있는 존재라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실존 상태가 그냥 소외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제 분리된 상태입니다. 분리된 상태인데 분리된 상태라고 무조건 다시 이제 붙으려고 하지 않아요.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소외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습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 상태에 있다고 반드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인간이 고독에 빠지는 경우, 인간이 자기 자신을 되게 고립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인간이 내가 내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 없어지고 자신이 어떤 단체 안에 속한 존재라고 그냥 믿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참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그 단체 안에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된 개인으로 있어야 사실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런 단체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면 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외 상태에 있어서 인간은 자신 안에 폐쇄되어 참으로부터 단절된다. 동시에 그는 그를 자아가 없는 단순한 대상으로 만들려는 대상들의 힘 아래로 떨어진다. 주관성이 객관성으로부터 분리된다면 대상들은 주관성의 텅 빈 껍질을 삼켜버린다. 그러니까 주관성이 객관성으로부터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주관성과 객관성의 관계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주관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주관성이 너무 높아도 문제고 주관성이 너무 낮아도 문제라는 겁니다. 주관성이 너무 높으면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켜 버린다는 거고, 주관성이 낮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어떤 단체의 한 부분으로 그냥 예속시켜 버린다는 거죠. 둘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성이 너무 높아도 주관성이 너무 낮아도 객관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객관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대상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어떤 세상을 생각하고 대상을 생각해야 하는데, 주관성이 너무 높으면 나를 고립시켜서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주관성이 너무 낮으면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념론적인 인식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념론적인 인식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머릿속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사실 내가 주관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뭐 주관성이 높던 낮던 어쨌든 나라는 존재가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관념론적인 인식론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이 세계 속에서 이제 밖으로 빼내버려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켜버리죠. 근데 자기 자신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관성이라는 것이 항상 살아있게 마련인데, 이거를 이제 배제한 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불가능한 거죠.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는데, 자기 자신이나 이제 사람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그 사람은 자유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념론적인 인식론에서는 자기 자신의 주관성을 빼버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세상 바깥으로 꺼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안에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문제 이제 참여가 배제되고, 틸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에로스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로스라는 게 이제 갈망, 자기가 어떤 대상을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는데, 그 에로스가 사라져버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관념론적인 인식론에서요. 자기 자신을 세상의 바깥으로 빼버린 상태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당구공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당구공이 아닙니다. 당구공이라는 건 이제 치면 움직이는 건데 사람은 쳐도 안 움직일 수 있어요. 당구공과는 다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